베트남 남부 지역 벤제시에 사는 동갑내기 부부 투엔과 응우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함께 외출만 했다 하면 할머니랑 같이 나왔나 봐. 연상연하 커플인가? 나이차 너무 난다. 이렇게 늘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동갑내기라면서요? 응? 동갑내기인데 왜 할머니라고 해요?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3살의 동갑내기였던 응우엔과 투엔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은 해산물이 땡기네. 뭐야? 연기를 잘하니까 이쪽을 자꾸 보게 돼. 원래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의 후진 연기를 처음이네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그날 밤 아내 응우엔의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탈이 났는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응우엔. 웬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말이야? 어머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게 말이 돼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해산물. 어머. 알고 보니 응유에는 심각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약국을 찾아 알레르기 약만 처방받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몇 달? 아니, 1년. 그리고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대 얼굴, 그 상태 그대로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뭐 병원에 많이 가봤을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의사는 비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비만 세포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먹거나 뭐 해산물을 먹어서 입술이 갑자기 붓는다거나. 근데 일시적이에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뭐 다음 날은 다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한편 다행히도 응우엔의 남편 투엔은 난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내일 거예요. 라며 아내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안 늙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저분은 50년이 갑자기 확 늙어버린 건데 얼마나 진짜 비참하겠어요. 어떻게든 안 늙어 보려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어떤 노력들이?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너뷰티, 콜라겐, 콜라겐, 또 히알루론산. 이런 마스크 있잖아요. 이렇게 선전만. 쓰는 거? 네, 그것도 쓰고. 요즘에 많이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요즘에 선전 많이 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하고. 네, 정겹네요, 정겹네. 아니 근데 그래도 저분은 옆에서 지켜주시는 남편분이라도 계시지. 본인이 이제 미호님을 선전하셨어요. 네. 전국에 이제 선전이 됐으니까 연락이 올 겁니다. 네. 오진으로 10년간 투병한 환자. 자, 만약 뇌성마비 환자가 하루아침에 걷게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학예회 도중 쓰러진 6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소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경직성 뇌성마비. 경직성 뇌성마비는요, 뇌 이상으로 근육이 경직되어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병인데요. A양은 수차례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결국엔 아예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까지 내려지며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6살인데. 어린 나이에. 조심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A양의 마비 증세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심해졌는데요. 아빠는 그런 딸의 증상을 보며 어쩌면 뇌성마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치료를 위해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 없이 보낸 시간만 무려 10년. 아이고. 그러면서 치료비만 무려 4, 5억 원가량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딸 A양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누워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뒤인 2012년. 어쩌면 뇌성마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이런 한 물리치료 선생님의 황당한 소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즉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은 분이요. 그런데 A양의 MRI를 본 의사는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10년이나 누워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차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야 이게. 하지만 이런 의사의 말을 수없이 들은 분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약을 복용한 A양.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나 지금 걷는 거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간 뇌성마비인 줄 알았던 딸은 알고 보니
세가와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1971년도에 일본인 세가와 의사가 발견한 세가와병은 근육 수축으로 몸이 고통스럽게 꼬이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의사가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병원의 오진으로 이 긴 시간 뼈아픈 세월을 보낸 가족들. 어머. 하지만 A양과 가족의 잃어버린 10년은 그 어떤 걸로도 보상되지 않겠죠. 부디 이런 실화는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눈이 번쩍 뜨인 사연. 1987년 뉴질랜드의 11살 소녀 리사 리드는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뇌종양입니다.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수술한다고 해도 살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늘이 돕기라도 한 걸까요? 다행히도 시신경을 누르고 있던 뇌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앞이 새까매요. 왜 이런 거죠? 안타깝게도 뇌종양을 제거하면서 그녀의 시신경이 크게 손상된 겁니다. 아유. 그렇게 하루하루 시력이 떨어지다가 결국 3년 뒤엔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00년 11월 15일 24살이 된 리사 리드는 또다시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안내견 아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일어나려는데 균형을 잃고 테이블 모서리에 쿵 하고 머리를 부딪히고 만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보인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바람에 나부끼는 커튼, 게다가 무려 10년 만에 아름다운 숙녀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리사 리드. 야 대박. 이거 머리에 쾅 부딪히면서 뭐 신경이 뭐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영화에서. 고장난 기계 가끔 막 탁쳤을 때 그쵸. 화면 딱 돌아오는 것처럼 네. 기적이 일어난 거네. 눈이 보이자마자 곧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왼쪽 시력 80%가 회복됐어요. 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마무리로 치면 그거네요. 그녀의 의지가 이렇게 나는 거 아니었을까. 맞네. 40년 동안 품은 암 덩어리의 정체는? 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오른 한 남자.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이런 환자는 처음이야. 자, 과연 전무후무한 이 암 덩어리의 정체는? 2014년 영국. 40대인 A씨는 1년 전부터 원인 모를 잦은 기침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폐 쪽이 너무 아파요. 훅훅도 쑤시고요. 진료에 들어간 의사 모하메드 무나바는 상태를 듣고 곧바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엑스레이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폐 아래쪽에서 큰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정도 크기면은 되게 암 중기 아니에요? 되게 큰데. 의사 무나바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폐암 혹은 기관지 암이라고 판단했고요. 게다가 박테리아 감염까지 더해져서 무척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황급히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조직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검사에서 밝혀진 종양의 충격적인 정체. 뭐야? 암덩어리라고 생각했었던 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장난감. 뭐야? 저걸 왜 먹어? 뭐? 저거였어요? 어머, 저 도로공사 표지판처럼 생긴 저거? 아니 저게 왜 폐에 들어가 있어요? 자, 대략 1cm 크기의 원뿔형 도루 표지 장난감이었습니다. 어이없다. 장난감이 왜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폐에 장난감이 들어간 이유. 사실 어릴 때 본인이 장난감을 삼키던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 생일에 선물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삼켜버려 그게 기도로 넘어갔었던 겁니다. 의사들도요. 이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40년 동안이나 폐에 있을 수 있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식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막혀서 사실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결국 A씨는 폐에서 장난감을 꺼내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A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번 일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장난감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40년 만에 고가를 봤을 때 얼마나 눈물 났을까. 내가 이거 가지고 놀았었지 하면서. 예. 추억 40년 만에 소환이네요. 딱 보면서. 잠 안전하게도 보관했네요. 저기 너무 기계적으로. 정말 추억 소환이네요는 조금.
AI입니다, AI. 1960년 영국 런던 북부 베드퍼드셔에 사는 9살 소년 크리스 로빈슨. 심장 수술을 마친 크리스에게 언젠가부터 하나 둘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사 체험에 유체 이탈을 겪기까지 심지어는 꿈에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지몽 같은 거예요? 오. 이 사람의 예지력은 40즈음에 급상승합니다. 1993년 어느 날엔 하늘을 가르던 두 대의 제트기가 크게 충돌하는 아주 불길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에어쇼의 주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분명 사고가 날 거라고요. 제가 꿈에서 봤어요. 단순히 장난 전화로 생각한 에어쇼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런데 몇 주 뒤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실제로 두 대의 제트기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 마이 갓. 게다가 4년 뒤인 1997년 8월엔 고 다이애나 왕세자 빈의 사망까지 예언하자 크리스는 자신의 능력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결국 고민 끝에 초능력자들의 실체를 벗겨낸다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 게리 슈왈츠 박사에게 제 초능력을 테스트받고 싶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뒤 게리 슈왈츠 박사는 크리스와 함께 약 열흘간 호텔에서 투숙하며 그의 예언 능력을 검증했는데요.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크리스. 그런데 크리스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크리스 씨, 무슨 일입니까?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예요? 한참 초조해하던 크리스가 고민 끝에 내민 한 장의 그림. 아, 911? 트윈타워. 어떡해. 아, 말도 안 돼. 저거를 미리 그렸다고, 저거를? 미리 그린 거죠. 에이. 지금 무섭죠? 2001년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낳은 9.11 테러. 그러니까 이 사건을 1년 전에 예견했던 겁니다.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적어놓은 걸 보니까 확 믿어지네. 아니, 빌딩을 두 개를 그려놨잖아. 그래서요,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대형 범죄를 예견하고 범인을 색출하는 직책을 맡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예언하는 모든 내용을 SNS와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좋은 일이죠. 전 세계인들에게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통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공무원이 있다?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이 공무원은요, 자신이 원하는 한은 교체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뭔가 궁금하다. 힌트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 보시죠. 두 사람 다 헌법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고 헌재 소수자에 소장?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국민 기대가 많을 거라고 축하를 건넸습니다. 국기 이렇게 개양해 주시는 거죠. 아, 땡! 국기! 땡! 아, 표창장, 표창장, 저기 표창장. 있어. 필경사. 정답입니다! 필경사가 뭐야? 현재 3대째 필경사를 맡고 있는 김이중 사무관은요, 현재 공직에 있는 유일무이한 필경사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새겨진 임명장에 소속 부처, 직책명, 이름 등을 정성 들여서 한자 한자 쓰는데요. 이렇게 매일 30장, 매년 7,000명의 임명장을 붓글씨로 직접 작성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임명장에 글귀를 쓰고 국세까지 찍히면 그때서야 5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 나라를 위해 일할 또 한 명의 공무원이 임명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무게감이 장난 아니네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프린터로 뽑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명예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직접 손으로 쓴 임명장을 전달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의미가 다르죠. 정말로 대통령보다 희소한 이 직책은요, 이전의 필경사가 은퇴를 해야 다음 사람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일할 공직자의 새로운 임명장을 위해서 붓을 든 김이중 사무관. 최고의 순간을 함께하는 만큼 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국 모모모를 위한 무료 자판기. 영국 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그야말로 살인 물가의 나라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 노팅엄에 설치된 이 자판기는요, 생수, 과일, 과자, 샌드위치 등의 먹거리는 물론이요, 양말과 칫솔, 핫팩, 심지어 책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품이 있을 때 언제든 하루에 무려 3가지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뭐죠? 이걸 왜 무료로 줘요? 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숙자. 약간 그럼 사회산업의 일환인가요?
세계 최초의 노숙자 전용 자판기가 영국에 등장한 이유. 29살의 청년 후자이파 칼리드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일 기차로 장거리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차역에서 늘 노숙자들을 만난 것이죠. 참고로 영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수가 7년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영국 내 노숙자 문제는 매우 극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자판기였던 겁니다. 진짜 멋있네. 그 뒤 곧바로 액션 헝거라는 자선단체를 설립. 자판기 회사와 지역의 식료품 회사의 기부를 받아서 전 세계 최초로 영국 노팅엄 비 쇼핑몰 앞에 노숙자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없고 자판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누구나 꿈꾸는 복권 당첨의 꿈. 그런데 미국에선요, 이 복권 당첨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아주 우연히 엄청난 행운을 얻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죠? 엄청난 행운. 또 놀랄 준비해야 되나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사는 골동품 수집가 랜디 구이아로 씨. 그는 인근 도시를 여행하다 한 중고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낡은 흑백 사진 3장. 사람들이 모여 게임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3장에 $2,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죠. 그렇게 그의 수집함에 컬렉터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어느 날 그게 대체 무슨 사진이었을까 하고 궁금해진 랜디는 한 화폐 감정회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감정 전문가. 왜? 이 사진이 진짜라면 $500만 넘을지도 몰라요. 무려 53억 원의 감정가를 매긴 건데요. 저 뭐야? 무슨 사진인데 저게 50억이 넘어요? 이유는 사진 속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세계적인 살인마 빌리 더 키드. 뭐야? 뮤지컬인가 영화 영화 뮤지컬 같죠. 예. 그 소재로 나왔던 그 사람. 맞아요. 참고로 당시에만 해도 빌리 더 키드가 찍힌 진본 사진은 감정된 것만 세상에 단 한 장. 어머. 즉 이 사진이 진짜라면 세상에 딱 2개뿐인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중 하나인 거죠. 희귀템이네요, 정말. 전 세계 2장이라니까. 완전 레어템이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감정을 위해 화폐 감정 회사에서는요. 세계적인 N 다큐멘터리 채널 제작팀과 함께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동품 수집가, 감정 전문가, 심지어 안면 인식 전문가까지 합세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 공개된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속 이목구비와 면밀히 비교도 해보고요. 또 사진이 찍힌 장소를 찾기 위해 G사의 위성 사진을 다 뒤져 사진이 찍힌 지역으로 추측되는 뉴멕시코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개월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만에 이 빌리 더 키드의 사진은 진짜가 확실합니다. 소름. 결국 진본으로 밝혀진 이 사진. 1978년 여름 빌리 더 키드가 갱단 멤버들과 함께 크로켓을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빌리 더 키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뒤에 약간 구보장에 서 있는 저 사람. 저 사람. 저 빌리 더 사람. 키드. 와. 참고로 그 뒤 이 사진을 감정한 회사에선 $500만, 53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현재 이 사진의 주인인 랜디와 함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